2026년 3월 10일 인천 삼산월드 체육관. 벼랑 끝에 몰린 흥국생명을 구한 것은 결국 요시하라의 타협 없는 배구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패배 직전까지 몰렸던 흥국생명이 마침내 4시즌 연속 본배구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2로 뒤지며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던 순간 요시하라 감독의 파격적인 교체 전술과 베테랑들의 헌신이 어우러지며 삼산체육관은 거대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 플레이오프를 지우기 위한 요시하라 감독 필사의 도박. 경기 전 요시하라 감독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시나리오라던 그녀의 말은 단순히 팬들에게 전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고 챔피언 결정전으로 가기 위한 가장 치밀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현재 3위인 흥국생명이 4위 GS칼텍스와의 승점 차를 3점 이상으로 벌린다면 체력 소모가 극심한 준 플레이오프의 늪을 피하고 플레이오프 직행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요시하라 감독은 선발 라인업부터 파격 그 자체를 선택했습니다. 팀의 중심을 잡던 주전 세터 이나연을 과감히 선발에서 제외하고 장신 세터 박혜진을 투입하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박수현에게 2게임 연속 리베로 유니폼을 입히는 강수를 뒀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훈련의 결과를 코트 위에서 증명하라는 감독의 메시지는 경기 시작 전부터 선수들의 눈빛을 바꿔놓았습니다. 압도적인 출발과 예기치 못한 기업은행의 반격. 1세트의 흐름은 완벽한 흥국생명의 페이스였습니다. 박혜진 세터는 신장의 우위를 활용해 레베카에게 높은 타점의 백토스를 배달했고 레베카는 이에 화답하듯 63%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며 기업은행의 코트를 폭격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긴장한 탓인지 1세트에만 8개의 범실을 쏟아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21대 13까지 벌어진 점수차를 보며 삼산의 홈팬들은 손쉬운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2세트부터 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IBK 기업은행의 여호현 감독 대행은 황민경을 아포짓 자리에 배치하며 공수의 변화와 안정성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곧바로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빅토리아는 흥국생명 레베카의 공격을 블로킹으로 잡아내며 분위기를 가져왔고 승부처였던 22대 22 동점 상황에서는 황민경의 행운 섞인 서브 득점이 터지며 기업은행이 2세트를 가져갔습니다. 빅토리아 타임에 압도당한 흥국생명. 3세트는 그야말로 빅토리아의 동무대였습니다. 191cm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타점 높은 공격은 흥국생명의 블로킹 벽을 비웃듯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빅토리아는 3세트에서만 무려 68%의 공격 성공률로 14점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에 육서영의 지원 사격까지 더해지자 흥국생명의 수비진은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정윤주와 김단을 차례로 투입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한번 불붙은 기업은행의 기세를 꺾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25대 16 허무하게 3세트를 내주며 세트 스코어 1대2 역전을 허용한 흥국생명의 벤치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삼산체육관을 가득 메운 핑크색 물결도 한순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웜업존의 복귀가 만들어낸 이나연의 마법. 4세트 시작 전 요시하라 감독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웜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보며 호흡을 가다듬었던 이나연 세터를 다시 투입하고 아포진 문지윤과 베테랑 미들블로커 김수지를 동시에 투입했습니다. 감독이 경기 전 언급했던 밖에서 자신의 토스를 복귀할 시간이 마법처럼 작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트로 돌아온 이나연은 영리했습니다. 기업은행 블로커들이 빅토리아의 화력에 환호하며 잠시 방심했을 때 이나연은 피치와의 전격적인 속공 호흡으로 상대의 허를 찔렀습니다. 여기에 본인이 직접 시도하는 재치 있는 2단 공격까지 성공시키며 기업은행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최은지가 주포로서 확실하게 점수를 쌓아주기 시작하자 흥국생명의 끈질긴 수비도 되살아났습니다. 승부는 결국 마지막 5세트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15점의 사투, 집념으로 뚫어낸 승리.
운명의 5세트, 15점으로 끝나는 단판 승부의 중압감은 양팀 선수들을 짓눌렀습니다. 초반 기세는 다시 기업은행 쪽이었습니다. 육서영의 공격과 최정민의 중앙 돌파가 성공하며 점수는 순식간에 2대5로 벌어졌습니다. 흥국생명의 봄 배구 확정이 다음 경기로 미뤄지는 듯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은 위기에서 빛났습니다. 최은지의 강타로 추격을 시작한 흥국생명은 박수연의 디그와 피치의 이동 공격을 묶어 순식간에 8대6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당황한 기업은행 에이스 빅토리아의 공격이 연달아 라인을 벗어나며 분위기는 완전히 흥국생명으로 넘어왔습니다. 하이라이트는 12대11 상황이었습니다. 베테랑 김수지가 상대 수비의 빈틈을 정확히 노린 노련한 오픈 공격을 성공시키며 삼산을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대12 매치 포인트, 최은지가 상대 블로킹의 손끝을 노린 영리한 터치아웃 공격으로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승리를 이끈 숨은 주역들과 무너진 기업은행의 에이스. 오늘 승리의 1등 공신은 단연 최은지와 피치였습니다. 두 선수는 각각 17점씩 총 34점을 합작하며 레베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팀의 공격을 든든하게 바쳤습니다. 특히 최은지는 고비마다 해결사 역할을 자처하며 요시하라 감독의 신뢰에 보답했습니다. 피치 또한 중앙에서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아웃사이드 히터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에이스 빅토리아가 35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무려 13개의 범실을 저지르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팀 전체 범실은 31개에 달했습니다. 흥국생명이 18개의 범실로 안정적인 운영을 한 것과 대조되는 대목입니다. 배구는 결국 에이스의 활약만큼이나 범실 관리와 세밀한 조직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4년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 그 이상의 의미. 이번 승리로 흥국생명은 승점 57점을 확보하며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최소 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는 2021-22 시즌부터 이어진 4시즌 연속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값진 기록입니다. 무엇보다 큰 수확은 4위 GS칼텍스와의 격차를 승점 6점 차로 벌리며 요시하라 감독이 그토록 원했던 준피오 소멸 시나리오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선수 기용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의 플랜 B를 확인했다는 것도 큰 소득입니다. 향후 전망, 과연 준 플레이오프는 사라질 것인가? 이제 시선은 남은 정규리그 일정으로 향합니다. 흥국생명은 3월 13일 도로 공사전에서 승점을 추가해 자력으로 플레이오프 직행 확률을 높이려 할 것입니다. 만약 흥국생명이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고 GS칼텍스가 고전한다면 준 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고 흥국생명은 충분한 휴식 후 플레이오프를 준비하게 됩니다. 하지만 GS가 남은 3경기에서 승점 6점 이상을 얻는다면 준 플레이오프가 열리게 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은 어떤 결말로 마무리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랭픽스는 언제나 배구 팬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랭픽스와 함께해 주세요.